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그 다음에 투기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투기도 좀 일정 부분 섞어서 해도 괜찮다. 사실 서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내가 쭉 해서 갖고 있다가 결국 3년이 지난 특정 시점에 그는 파는 타이밍을 잡는 거는 사실은 이제 투기적인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 테슬라 주가가 또 오늘 보니까 좀 폭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테슬라 주가 그리고 또 리비안 예. 2차 전지 쪽은 포기한다? 뭐 그런 발표를 했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K 배터리에는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테슬라는 망할 거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2년 전부터 항상 가장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모델이 너무 제한적이다. 모델 3, 모델 Y 이제 딱 두 모델만 파는 건데 그거를 팔 수 있는 지금 최대치를 팔고 있다. 더 팔려고 하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될 거고 그러면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거다. 지금 그게 다 나타나잖아요. 내 말이 100%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사이버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은 이제 4680 배터리를 자기들이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지금 사이버 트럭은 자체 제작하는 4680 배터리를 갖고는 2만 대밖에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번에 떨어진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모델 Y나 모델 3가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이 또 인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요. 지금 이제 구세주는 테슬라의 구세주는 사실은 LG 엔솔입니다. LG 엔솔이 최근에 이제 8월달에 올해 8월에 이제 그 4680 양산에 들어간다고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하셨거든요. 김동명 그 이제 그 CEO께서 그게 결국 그 4680 배터리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들어가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잘 팔려야 그 대수가 이제 판매 대수가 증가해야 그래야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목줄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쥐고 있다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엔솔이 테슬라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기출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비안 쪽은 사실은 이제 금융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네. 예.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어디죠? 서정덕 TV에서 제가 출연해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보시기 바라고. 네. 리비안이 이제 사실은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만들 때 거기서 보고 테슬라가 저거 하니까 우리도 좀 따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실패했는데 리비안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를 해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배터리는 아무나 못 만든다. 완성체 업체들이 배터리가 욕심이 나긴 하겠지만 이제 시도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이제 저의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제 주장이 이제 100% 맞다는 게 다시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결국 이제 K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이제 그런 작용이 되는 거니까 테슬라가 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비안이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K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도 전기차 만드는 거 포기하는 거 보면 예, 힘든 거 아니에요? 전기차. 애플은 전기차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에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AGI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허상이다 지금. AI 관련해 갖고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그 2016년에 그때 이세돌하고 이제 알파고. 예, 하고 이제 바둑 두면서 이겨갖고 그때부터 이게 되게 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AI가 이제 상업화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이 자율주행이었거든요. AI를 그때 이제 구글도 딥마인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둑에서 이긴 이거 갖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 해서 이제 구글 그때부터 개발했었고 애플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율주행을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해서 사실은 이제 진행했던 건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그 AI의 좀 이제 구조적인 이 뭐랄까 창의력이 부족하다, 창의성이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창의성이 부족하면 돌발 사항에 대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전이야말로 그런 돌발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극복 못할 거다. 막 영화 영상 만들어주고 예. 막 무슨 대본 써주고 그림 그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영화 이제 뭐 골라주고 그림 그려주고 그다음에 바둑 두고 이런 거는 이제 과제가 되게 명확한 거잖아요. 돌발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거잖아요. 아. 그런 거는 당연히 AI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뭐 의료 AI 같은 거 이제 지금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뭐 이 사진을 판독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암이 있나 없냐를 이제 판가름해내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돌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딱 이제 한정된 거니까. 근데 이제 돌발 사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AI는 무력하다는 게 여러 번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AGI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챗GPT 관련해 갖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건 거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되게 주가는 뜨겁고 많은 분들이 AI에 이제 열광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AI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서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냐 보면 없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AI는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닷컴 버블 시대를 보면 닷컴 버블은 실제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다들 인터넷 그때 뭐 사이트 다들 가입해갖고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이제 인터넷에서 뉴스도 보고 하면서 신세계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AI는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AI가 일대 혁명이 되고 트렌드가 되고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그때 이제 보면은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가 300배가 올랐나 하여튼 뭐 수백 배가 올랐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버블은 얼마만큼 올라갈지 어디서 꺼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드시 꺼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주 경계를 항상 이제 조심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끝으로 하나만 더 예. 질문 드리면 그 K 배터리 2차 전지 외에 또 좋게 보시는 뭐 성장 섹터나 성장주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기 K-팝하고 아. K-라면이죠. 아. 삼양식품, K-라면의 삼양식품, 많이 K-팝의 오르지 하이브. 않았어요. 아직도 더 여력이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여력으로 보면 가치 대비해서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배터리 여덟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8대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8대 종목 많이 주가 올라가면 그럼 또 이게 달라지니까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좀 공부를 미리 좀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딱 좋게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브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되게 좋게 보인다. 아. 예. 삼양식품은 이제 제가 봐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안전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3년을 갖고 왔을 때 3배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3년 상승률이 200%, 연환산하면은 연 50%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 이제 여력이 있는 것만 투자해라라고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대략 19만 원 가격이 그 안전 마진에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제 계산으로는. 네. 지금 아마 18만 원 정도 하니까 이제 안전 마진은 지금 확보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이브는 안 그렇습니다. 하이브는 좀 제가 봐서는 좀 더 떨어져야 대략 1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사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20만 원 넘은 가격에서는 이제 3년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수익은 나지 않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삼양식품은 막 두세 배면 한 4, 5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 보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아. 58만 원 정도 보는 거죠. 네. 예. 그 2차 전지나 K-팝이나 K라면 다 보면 예. 이게 해외로 진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해야 되고 내 수준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내 수준은 너무 제한적이니까. 아. 예, 그거는 이제 좀 짧게 좀 접근하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이제 그 정도가 돼야 이게 회사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간 성장해야 내가 장기 투자했을 때 내 이제 이익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수에만 국한된 회사면 이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딱 한 개 부딪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예. 삼성전자 좀 여쭤볼게요. 예. 삼성전자 또 많은 분들이 국민주로 갖고 계신데 음. 반도체 쪽에서도 잘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또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 혁신 그런 뭐 이렇게 기세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HBM도 뭐 처음엔 SK 하이닉스 뒤지더니 이제는 마이크론도 막 얘기 나오고 인텔도 나오고 파운드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예. 뭔가 이게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것 음.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성장했던 이제 전략이 초격차 전략. 네. 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네. 이제 이런 전략이었는데 그 초격차가 지금 다 줄어서 이제 사라졌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두를 뺏긴 거니까 되게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좀 망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별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불체 기업이 그래요. 다 그렇죠, 뭐. 예, 네. 예. 이게 인생사 이제 성장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세락하고 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꽃이 지는 예, 그런. 예, 예. 인생에도 이제 하무심이로 예, 네. 건불심려 하무심이로 네. 인생에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네.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어.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가을을 넘어서 좀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분발해야죠. 분발해서 삼성전자에서 SK 하이닉스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한심하네요, 진짜. 네. 예, 진짜 한심하네요. 예. 어. 대우 각성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 삼성전자의 시즌은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예, 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사업 구조를 다시 짜고 이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죽을 벗겨야 되거든요. 가죽을 벗겨야 새 가죽이 나는 거니까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지금 삼성전자는 좀 감내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조금 오해하시는 게 제가 네. 이제 현대차, 삼성전자 뭐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해서 아니 뭐 그 우리나라에 진짜 이제 뭐 몇 개 안 되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응원해 주지도 못할 망정 왜 갖고 안 좋은 소리 하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미워서 싫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지식인이라고 할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냉정한 이제 관점에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사실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 상황이 안 좋다라고 외부에서 자꾸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 내부에서 그 외부 얘기를 듣고 안에서 이제 혁신하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황이 계속 안 좋은데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괜찮은가 하고 이게 이제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할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무산일하게 이제 멈춰버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회사가 진짜로 나빠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모름지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끼치는 이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진실과 사실의 편에 서서 이제 사실과 편견 없이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는 좋은 거는 좋다고 나쁜 거는 나쁘다 해야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지. 이게 이해관계에 이렇게 이제 종속되어 얽매여 갖고 좋지도 않은 삼성전자, 현대차 상황이 좋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이제 지금 좋은 K 배터리는 계속해서 나쁘다 하고 이런 행태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래를 망치는 이제 그런 일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3년에 2배라고 하셨나요? 예, 3년에 3배. 3년에 3배. 3년에 3배면 200%인 거죠. 수익률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가 예. 3년에 과연 3배를 갈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겠죠. 지금 네, 쉽지는 않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자의 대상이 안 된다. 안 되는. 예, 안전 마진이 없으니까. 예,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투자 그 예산 안에서 투자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으로는 조금 그렇죠.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3년에 3배가 날 주식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이제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게 제한적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하고- 현금 들고 기다려야죠. 공부하고 현금 들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 그 집에 가면은 이제 그 테드 윌리엄스가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그려갖고 그게 자기가 잘 치는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뭐냐면은 테드 윌리엄스가 내가 사활을 친 이유는 내가 쳐서 사활이 될 코스를 끈질기게 기다렸다가 그 코스를 공이 오면 쳐서 사활을 쳤다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얘기는 이제 이게 투자는 야구보다 더 좋은 게 야구는 3 스트라이크 동안에는 한번 쳐야 되지만 네. 투자는 안 쳐도 된다. 안 쳐도 된다. 예, 그러니까 기회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끈기 있고 집념 있게 차분히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3년 새벽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왔을 때 딱 사는 그러면 미리 만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하이브나 그다음 사용식품 같은 거 공부해 놓고 아 이거 좀 괜찮겠다. 이건 억셉트 할 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가격, 살 만한 가격, 안전마진 확보되는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이제 끈질기 기다려야죠. 네. 이제 그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이 요새 살만한 주식이 없어갖고 현금 왕창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돼요. 실제로 그 엔비디아가 작년에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익도 그렇고. 근데 한국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오르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한 30% 정도 지금 마이너스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난 상태고 이익은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6배 올랐단 말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자신의 그 GPU 칩을 지금 아주 비싸게 잘 팔아먹고 있지만 그 GPU 칩에 들어가는 한 부품의 HBM은 그에 비해서는 가격이 되게 낮은 거고요. 포션이. 그 HBM을 만드는 데 쓰는 장비는 고작 해야 1년에 몇 대 못 판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하이닉스 쪽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납품하는 이제 물량이 올해 수주 받은 게 지금 한 1,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1,800억 끝입니다. 1,800억 장비 파는 걸 갖고 지금 주가가 시총이 지금 7조 8조가 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그래픽 칩을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하이닉스가 파는 HBM은 가격이 딱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 이제 전체 매출 볼륨에 비해서는 크게 보잘것 없는 숫자고 그 HBM을 만드는 장비야. 그 장비 한번 이제 해갖고 세팅해 놓으면은 5년씩 10년씩 쓸 텐데 단발성 매출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7조 8조씩 시가총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건 정말 미친 겁니다. 작가님 그러면 끝으로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퓨지엠을 이제 4분의 1씩 해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예, 포스코홀딩스에서 4분의 1씩 해서 이제 2,500만 원씩 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또 여유가 있고 그 2차전지 가격이 올라가면 K-팝이나 이제 K-라면 쪽으로. 아닐까요? 저는 안 살 거고요. 네. 저는 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그 8대 종목 안에서만 안에서만. 이제 살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요 네 종목이 지금은 좋아 보이신다. 좋아 보입니다.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가 크다. 예. 네. 그럼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이 왠지 좀 좋을 것 같은. 네. 예, 저는 좀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그 다음에 투기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투기도 좀 일정 부분 섞어서 해도 괜찮다. 이제 할만하다. 사실 서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내가 쭉 해서 갖고 있다가 결국 3년이 지난 특정 시점에 이제 이 무렵이면 내가 좀 팔아갖고 뭐 일부는 현금해야 되겠다. 내지는 이제 좀 앞으로 돈 크게 쓸 일이 생기니까 지금 좀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는 파는 타이밍을 잡는 거는 사실은 이제 투기적인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투자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나 20% 정도는 투기를 좀 섞어서 하면서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매삭기라고 하는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좀 예측하고 이제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투자한테도 사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적인 접근을 할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으면 회사가 좋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알고 있으면 투기의 승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내가 투자에 정통하게 되면
그러면 투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너무 양자를 이제 하나는 옳고 투자는 옳고 투기는 나쁜 것 이렇게 이제 배관시해서 보지는 마시고요. 이제 조화와 균형을 갖고 좀 이제 같이 보시되 다만 내가 처음에 투자로 접근했던 거는 끝까지 투자로 가야 되고 투기로 접근했던 거는 끝까지 투기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은 조금 명심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준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